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7장 자성체와 자기회로 하겠습니다. 자성체와 자기회로. 자성체는 우리 4장에서 했었던 유전체 있죠. 유전체와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회로는 5장에서 했었던 전기회로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자성체입니다. 우리가 전개에서 유전체를 했었죠. 예, 유전체와 이 자성체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일단 유전체는 비유전율 엡실론 S 혹은 엡실론 R이죠. 이것이 1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진공이나 공기는 비유전율이 1이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물질들은 1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엡실론 S가 대부분 1보다 컸습니다. 그러면 자성체는 뮤 S가 1이 아닌 것들을 얘기합니다. 1인 건 뭐예요? 1인 것 진공 공기예요. 그런데 자성체는 유전체와 달리 비유전율이 1보다 작은 것도 존재합니다. 즉 비유전율이 1보다 작은 것,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 1보다 큰 것, 그다음 비유전율이 1보다, 얘는 뭐예요? 얘는 많이 큰 거죠. 많이 큰 것. 그래서 1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라 하고요. 1보다 조금 큰 것을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많이 큰 것, 이것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그래요. 강자성체. 근데 얘를 우리가 수치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보세요. 강자성체는 1보다 굉장히 크니까 넉넉하게 한 100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자성체는 1보다 큰데 얼마 정도 크냐? 한 1.01 정도. 1만 큰데 겨우 큰 거예요. 겨우. 넉넉한 것이 아니고 겨우 큰 거.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데 그것이 1보다 겨우 작은 겁니다. 0.999 이렇게 돼요. 그래서 0.99 이 정도의 수치의 값을 가진다고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는 자성체는 유전체와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유전체와 달리 자성체는 이 세 가지,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 그다음에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나누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먼저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현상 뭘까요? 자화현상, 우리가 전기에서 정전유도 현상이 있었죠.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대전되고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대전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정전유도 했죠. 자화는 자석화되는 겁니다. 교재 그림 보시면 우리가 말굽자석에 못을 붙입니다. 못을 갖다 대면 못이 붙죠. 그러면 N극 쪽으로는 못의 S극으로 자석화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N극이 되고, 그 다음에 N극의 또 반대편에는 S극이 되고, 이렇게 자석화되는 것을 자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성체는 뭐냐? 여기서 말한 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입니다.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를, 근데 잘 되면은 강자성체, 자석이 잘 되면 강자성체, 자석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석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성체는 자석 성질을 갖는 물체, 자화는 뭐요? 자석화를 얘기합니다. 자화는 자석화. 자석 근처에 자성체를 놓으면 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현상, 자석화해서 자화입니다. 자기유도, 정전유도와 동일한 거죠. 자기유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극으로는 S극이 유도되고, 그 다음에 S극 쪽에는 N극이 유도되고, 이러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성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체에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강자성체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자석 N극과 S극의 자석을 두고요. 여기에 자성체를 두었습니다. 자성체를 두었어요. 그러면 강자성체는 어떻게 되느냐? 강자성체는 N극과 S극 사이에 자성체를 놨을 때 N극 쪽으로는 S극이 되고 S극 쪽으로는 N극으로 자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있죠, 못을 자석에 막대 자석에 이렇게 문질러요. 그리고 나서 그 못을 가지고 다른 못을 붙여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못이 그 못에 붙습니다. 즉 이 못이 자석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강자성체는 잘 보세요. 자석에 못을 비볐습니다. 그러면 얘를 떼더라도 못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자성체는 비볐습니다. 그러면 비빌 때는 자석이 돼요. 이렇게 자석이 되는데 떼면은 자석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석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차이입니다. 즉 N극, S극의 사이에 자성체를 두면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둘 다 S극, N극으로 자화가 되는데 강자성체는 떼도 자석의 성질을 계속 갖고 있지만 상자성체는 떼면은 자석의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반자성체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뭐냐? N극 쪽에 S극이 아니고 N극 쪽에 N극, S극 쪽에 S극 이렇게 자화되는 것이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라고 합니다. 교재 그림이 있죠.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강자성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강자성체는 비투자율 US가 1보다 매우 큽니다. 수치로 넉넉하게 1000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자성체 중에 자화가 강하게 되는 자성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철, 자석은 잘 됩니다. 그리고 강자성체의 종류 보세요. 철, 리코망 이렇게 배웠어요. 철, 리코망. 강자성체는 철, 리코망입니다. 강철, 리코망, 강철, 리코망, 강철, 리코망 이렇게 배우세요. 네, 강자성체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자구가 존재합니다. 자구라는 것은 그냥 풀면은 자석의 구역이 존재합니다. 자석의 역할을 하는 구역이 존재한다. 영어로 하면 우리가 마그네틱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자석의 구역이 존재하는 것이 강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다. 자기포화 특성이 있다. 이것을 합치면 자기포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포화라는 것은 뭐 이번 장에서 공부할 건데 자개를 주면 B는 UH에 의해서 자석물도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돼요. 자개를 이렇게 주면은 자석밀도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이렇게 자개를 증가시켜도 자석 밀도가 증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포화라고 합니다. 포화된다. 그래서 이런 포화로 인해서 강자성체에서는 자기 포화가 발생하면서 히스테레시스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강자성체의 성질이고요. 가장 큰 성질이고,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겨우 큽니다. 1보다 여기 교재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1, 1.001 이 정도의 비투자율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화가 외부 자개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로 미약하게 자화된다. 그래서 강자성체의 특징에서 자석화, 자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것이 알루미늄, 백금, 주석, 산소, 질소
대표적인 것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 역자성체는 자화가 반대로 된다. 거꾸로 된다. 그래서 역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B2자 US가 1보다 작다고 돼 있죠. 1보다 작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 0.999, 0.9999 뭐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화가 외부 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했지만 N극 쪽에 N극, S극 쪽에 S극 이렇게 반대로 자화되는 것이 반자성체가 되고요.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뭐냐? 구리 있죠, 구리. 구리가 대표적인 반자성체입니다. 비스무트, 은, 탄소, 실리콘, 안티몬, 구리, 아연. 예. 우리가 시험에서 대부분 강자성체를 많이 묻습니다. 강철, 리코막, 강철, 리코막 이렇게 외워주시고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거 알루미늄, 뭐 백금 이런 거. 그 반자성체는 구리나 뭐 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자구의 배열도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우리 자구 뭐라 그랬어요? 마그네틱 도메인입니다. 자석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얘기하는 건데 자구 배열이에요. 자구 배열. 강자성체는 자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강자성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마음대로 어지럽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이것을 상자성체라고 해요. 상자성체. 역자성체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자구 배열이 역으로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강자성체라고 있어요. 반대로 강하게 작용한다. 반강자성체는 이런 식으로 역자성체, 반자성체에서 역방향의 자구도 정방향과 동일한 크기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반강자성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화의 세기가 있습니다. 자화의 세기. 자화의 세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무엇과 비교한다? 자화의 세기. 분극의 세기죠. 분극의 세기. 그래서 보세요. 자화의 세기는 뭐냐?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N극, S극이 있다고 하면 이 사이에 자성체를 둡니다. 그러면 뭐요? N극 쪽으로는 S극이, S극 쪽으로는 N극이 이렇게 자석화가 됩니다. 자석화되면 보세요. N극, S극에 의해서 외부 자개 H0를 두면은 지금 얘가 외부 자기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면 자화는 어떻게 돼요? N극, S극이 되죠.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런 식으로 뭐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보면 외부 자기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런 자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개는 이 방향입니다. 즉 외부 자개를 방해하는 이 방향에 감자력이 작용해요. 감자력이. 그러면 이 감자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실제 유전 자성체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것과의 차이만큼 이렇게 내부 자개 H가 작용하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화의 세기는 자석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즉 지금 N극 S극의 외부 자개에 의해서 N극 S극이 됐을 때 그 자석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 얘기한 분극의 세기와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극의 세기할 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죠. 예.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가 분극의 세기를 P라고 했어요. P.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동일한 것이 자와의 세기죠. 자석이 얼마나 얘가 잘 되느냐. 강자성체처럼 자석이 잘 된다 그러면 자와의 세기가 클 것이고요. 뭐 반자성체처럼 잘 안 되면은 작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와의 세기는 우리가 J라고 하면 J. 그럼 뭘까요? 쿨롱과 비교되는 게 뭐예요? 웨바죠. 웨바. 그 다음에 면적당 제곱미터. 그래서 자와의 세기는 웨바 퍼 제곱미터입니다. 교재 내용 한번 보시면 외부작의 H0에 의하여 자성체 내에 유도되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 자성체 양 단면의 단위 면적에 발생한 자기량. 우리가 분극의 세기할 때 P는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예요? 면적분의 전기량이고, 이것에서 분모 분자의 D를 곱하면 뭐가 돼요?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였습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분극의 세기의 첫 번째 정의가 뭐였다?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 원래 면적당 전기량이었는데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였습니다. 분극 자와의 세기도 뭘까요? 자와의 세기 J는 면적당 Q와 비교되는 것보다 자극의 세기 M입니다. 혹은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뭐요? 지금 자와의 세기 J는 면적분의 자기량,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 분극의 세기와 동일하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던 공식 문제 있었죠. 보세요. 분극의 세기 P를 먼저 하겠습니다. 분극의 세기 P는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의 2였고, 이것이 뭐다? 엡실론 제로의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2였고, 얘가 뭐다? D의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 이것을 우리가 분극률이라 하고, 엡실론 S 마이너스 1을 비분극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일하죠. J는 뭐요? B 마이너스 뮤제로 H, 즉 D와 B, 전속밀도와 자속밀도, 엡실론 제로와 유제로, 공기 중의 유전율과 공기 중의 투자율, E와 H, 전개와 자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뮤제로의 US 마이너스 1의 H는 B의 1 마이너스 US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겠죠? 뮤제로의 US 마이너스 1을 자화율 뮤S 마이너스 1, 이 부분을 비자화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4장에서 했었던 지금 뭐 분극의 세기와 비교하면서 지금 자화의 세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한번 보면 보세요. 지금 요것을 우리가 자화율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것을 자화율이라고 했죠. 자화율을 했는데, 보세요. 뮤제로의 뮤S 마이너스 1이 자화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서 강자성체는 뮤S가 1보다 굉장히 크고, 상자성체는 뮤S가 1보다 겨우 크고, 반자성체는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화율을 우리가 카이라고 했을 때 카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자성체는 뮤S가 1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뮤0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1000 빼기 1은 999죠. 999의 뮤0입니다. 따라서 카이가 0보다 매우 큽니다. 자화율 카이가 0보다 매우 커요. X가 아니고 카이입니다. 상자성체는 1보다 겨우 큽니다. 그러면 1.1이라고 하면은 0.1 곱하기 뮤0니까 상자성체에서 자화율은 0보다 겨우 커요. 0보다 겨우 큽니다. 반자성체는 0.99라 해보세요. 0.99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0.01이죠. 마이너스 0.01 곱하기 뮤0 48 곱하기 15 마이너스 7 하면 카이가 어떻게?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세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비투자율은 1을 기준으로 많이 크거나 조금 크거나 1보다 작습니다. 근데 자화율은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많이 크거나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비투자율은 1 기준, 그 다음에 자화율은 0 기준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화의 세기 J는 뮤0 뮤S 마이너스 1의 H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B는 뭐예요? B는 뮤H죠. 뮤H입니다. 그러면 뮤0 뮤S 마이너스 1H와 뮤H와 뭐예요? B가 J보다 크죠? 얘는 뮤H는 뮤0 뮤SH니까 뮤0 뮤SH니까 강자성체라고 보면은 보세요. 비투자율은 1000이래요. 1000. 그러면 뮤0 곱하기 1000H하고 얘는 얼마? 뮤0 곱하기 999H죠. 따라서 이 사이에는 B가 J보다 약간 크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속밀도 B가 자화의 색이 J보다 약간 큽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J는 B보다 약간 작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에 여러 가지 물질의 비투자율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은과 구리는 뭐요? 반자성체였죠. 그래서 은과 구리의 반자성체의 비투자율 값이 얼마요? 은은 0.99998, 구리는 0.99991. 1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0.999 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투자율을 우리가 고려할 때, 적용할 때 구리의 비투자율을 보통 1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1보다 작죠. 그런데 구리의 비투자율이 0.99991이니까 1로 두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반드시 반자성체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은도요. 진공 1이고요. 공기도 1.00004예요. 네. 그리고 알루미늄. 우리가 공기와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였습니다. 1이 아니기 때문에 1보다 좀 크기 때문에 상자성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코망 해서 철,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것들은 모두 강자성체고요. 퍼멀로이 얘들이 우리가 여기 표에 있는 것 중에선 비투자율이 가장 큰 강자성체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자화곡선과 바크하우젠 효과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계 H고요. 자성밀도 B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이런 성질을 전기 기기 과목에서 뭐 변압기나 혹은 전동기, 발전기 등에서는 이런 성질을 고려해서 전기 기기를 선정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BH 곡선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무한 직선 전류라고 할 때 무한 직선 전류할 때 H는 뭐예요? H는 2파이 R분의 I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기의 세기가 증가됩니다. 우리 전류를 증가시키기는 어렵지가 않죠.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기의 세기가 증가됩니다. 즉 자기의 세기가 증가될 때 B는 뮤 H가 됩니다. 즉 자기 H를 증가시키면 자소밀도 B가 증가돼요. 따라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B는 H와 비례하죠. 즉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기가 증가하고 자기가 증가하면 자속 밀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곡선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강자성체는 자기 포화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H를 증가시켜도 자속 밀도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속밀도 B의 그래프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포화가 된다라고 하면 포화. 밥 먹는데 배가 고파서 실컷 먹습니다. 그럼 배가 부르죠. 그럼 내가 계속 먹다 보면은 포화가 됩니다. 더 이상 배불러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계속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높인다고 하더라도 자속밀도가 자속이 한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자와의 색이 J는 B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와의 색이 J의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이것이 자와의 색이 J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뮤H에서 뮤는 H분의 B가 되죠. H분의 B입니다. 근데 보세요. H가 증가함에 따라서 B가 증가하면은 뮤도 증가하는데 이 지점에서는 뭐요? H는 증가하는데 B는 일정하죠. 분모가 증가하는데 B가 일정하면 이때 이 순간에는 B 투자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즉 B 투자율의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포화된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투자율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화곡선이에요. 자화곡선. 그래서 교재를 한번 봅니다. 자화곡선이 뭐냐면 강자성체에 자계를 가하여 자화시키면 자석화시키면 자계가 증가함에 따라 자속밀도 B가 증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계를 증가시켜도 자기 포화가 되어 자속밀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자화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크하우젠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약간 얘들이 매끈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시켜보니까 보세요. 그림상으로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확대를 시키니까 얘가 곡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얘가 자속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합니다. 교재 볼게요. 강자성체의 자화 현상을 관찰하면 매끈한 곡선이 아니고 자속 밀도가 얘가 계단적으로 증가하곤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자성체 내의 자구의 축이 어느 순간 급격하게 자기 방향으로 회전하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자속을 갈 때마다 거기에 대응해서 매끄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버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계단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크하우젠 효과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자력입니다. 감자력 앞에서 말씀드렸죠. 감자력 다시 볼게요.
이렇게 N극 S극에 자계를 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성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H0가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N극 쪽에 S극, S극 쪽에 N극이 되면 이렇게 자성체가 자화가 되면서 외부 자계와 반대 방향에 이러한 자계를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자력 HD라고 합니다. 감자력 HD.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화의 세기로 인해 자극 표면에 SN극이 자기 유도되어서 자성체의 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자계입니다. 자성체 내의 자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성체 내에서는 자계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지금 감자력은 뭐야? 이 자성체의 자계여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다? 감자가 뭐예요? 고구마 감자 말고 감자는 전기에서 감자는 자속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자속을 감소시키는 힘이라고 해서 감자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감자력 HD는 일단 보세요. 뭐에 비례할까요? 감자력 자속을 감소시킨 힘은 일단 앞에서 했던 자화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당연히 자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감자력도 더 클 겁니다. 그 다음에 HD는 감자율이 있습니다. 이 생긴 형상 등에 의해서 구다, 그 다음에 길고 가는 자성체다. 그 다음에 굵고 짧은 자성체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감자율이 다릅니다. 그 감자율을 N이라고 했을 때 감자율도 감자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자율이 높다는 것이 감자력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계는 투자율 있죠. 공기적인 투자율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H는 48, 뮤, R 자성분의 M 여기에서도 자기의 세기는 투자율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감자력 HD는 공기적인 투자율 뮤제로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감자력 HD는 뮤제로에 반비례하고 자화의 세기에 비례하면서 감자율에 비례하게 됩니다. 요것 공식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제로분의 NJ. 그 다음에 N이 우리 감자율이라고 했는데 얘는 형태에 따라 틀립니다. 계산할 것이 아니고요.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율은 9일 때는 전체의 3분의 1만큼 감자시킵니다. 9일 때는 감자율이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6장에서 했었던 환상 솔레노이드는요, 얘는 감자를 못 시켜요. 계속 이렇게 둥글게 존재하기 때문에 감자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0이에요, 0.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감자율이 0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길고 얘는 보세요, 단면이 넓죠. 굵고 짧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굵고 짧으면 N극, S극이면은요, 얘가 이렇게 감자율이 크죠. 따라서 굵고 짧은 것은 감자율이 큽니다. 반대로 가늘고 긴 거 보세요. 가늘고 긴 거. 이렇게. 얘는 우리 감자력은 극에서 나오죠. 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감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물체는 감자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감자율이요. 감자율이 이렇게 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일단 9는 3분의 1 암기해주세요. 환상 솔레노이드도 0이다 암기해주시고, 굵고 짧은 것은 감자율이 크고 가늘고 긴 것은 감자율이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와의 세기와 감자율의 관계입니다. 이거 유도 과정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보세요. 자와의 세기가 있습니다. 자와의 세기가 있고, 이것을 감자율과 그 다음에 외부 자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와의 세기. 우리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앞에서는 자와의 세기는 뮤제로의 뮤s 마이너스 1의 h 혹은 b의 1 마이너스 뮤r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금 자와의 세기를 감자율과 외부 자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보세요. 몇 번 반복해 주세요. 뮤제로 뮤제로 분의 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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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요. 뮤제로 플러스 U 마이너스 유제로 분의 유제로 곱하기 U 마이너스 유제로 이렇게 됩니다. 유제로 해놓고요. 유제로 플러스 U 마이너스 유제로 분의 유제로 곱하기 U 마이너스 유제로입니다. 그리고 자와의 세기이기 때문에 감자율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외부 자계 H0가 분자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조금 다른 식으로 보세요. 뮤제로를 묶어냅니다. 그럼 보세요. 뮤제로로 묶어내면은 뮤 마이너스 뮤제로는 뮤제로를 묶어내면 뮤s 마이너스 1이 되죠. 뮤제로고 얘도 뮤제로를 묶어내면은 뮤제로에 뮤s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뮤제로로 약분하는 하죠. 분자는 뮤제로 하나 약분하고 분모의 뮤제로 이렇게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에 뮤s 마이너스 1 뮤제로에 뮤s 마이너스 1. 그래서 자와의 세기를 감자율과 외부 자계의 세기로 나타낼 때 이런 식 뮤제로 플러스 뮤 마이너스 뮤제로 분의 뮤제로 곱하기 뮤 마이너스 뮤제로 n 이 분모 h0가 분자 혹은 1 플러스 뮤s 마이너스 1 n 분의 뮤제로 곱하기 뮤s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h0 이런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좀 공식이 외우기 어려운데 이게 계산 문제보다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뮤제로 써놓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요령껏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 할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뭐냐? 우리가 히스테리 별로 안 좋죠. 히스테리 뭐 심술 부린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 뭐냐면 앞에서 했던 자계와 자속 밀도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계가 있고 자속 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앞에 했지만 감가성체에서 자계를 증가시키면 자속 밀도가 증가하다가 포화가 된다 그러죠. 포화가 됩니다. 이렇게 포화가 돼요. 그런데 포화가 되는데 내가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계가 증가해서 자계가 증가하면 자속 밀도가 이렇게 변했죠. 그런데 내가 전류를 꼽아요. 전류를 천천히 다시 0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전류를 0으로 만들면 자계가 0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자계를 다시 천천히 0으로 하면은 이렇게 감소할 것 같은데 이렇게 포화가 되면서 내가 에너지를 공급했죠.
에너지 공급하니까 그 에너지를 갖고 공급한 에너지 갖고 얘가 이 철덩어리가 강자성체가 자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자석을 공급하니까 얘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계를 0으로 했을 때 올라갔던 것처럼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계를 0으로 해도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다. 즉 자계를 0으로 해도 이만큼의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만약 자석 성질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은 반대 방향의 자계를 가해줘야 돼요. 반대 방향의 자계를 가해줘야만 자속 밀도가 0이 되는 겁니다. 즉 자석의 성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도 다시 0으로 만들면 반대 방향의 자속 밀도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또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계를 공급하면 이 점이 되어서 자속 밀도가 0이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즉 처음에 자계를 공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두 번째 자계를 공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얘가 다른 게 아니고 전류를 공급해서 자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에너지죠.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강자성체가 그냥 에너지 공급할 때는 자석이 됐다가 공급하지 않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공급했을 때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석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고요. 이것을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 혹은 BH 곡선. 우리가 횡축이 자기의 세기, 종축이 자속 밀도입니다. BH 곡선 혹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력서 아시죠? 자기가 살아온 것을 적은 것, 취업할 때 쓰는 거 있죠. 이력서, 자기의 이력, 자기가 지나온 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BH 곡선 혹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횡축은 자기의 세기죠. 횡축이 자기의 세기. 종축이 뭐다? B죠.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 그 다음에 횡축과 만나는 점. 횡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여기. 뭐 여기도 있지만 여기. 얘를 우리가 보통 뭐 HC라고 하는데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해서 보자력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횡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 그 다음에 종축과 만나는 점.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이 지점은 우리가 뭐 보통 BR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잔류 자속 밀도, 뭐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잔류 자속 밀도 혹은 잔류 자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횡축은 자기의 세기, 종축은 자속 밀도. 횡축과 만나는 점, 횡단보도에서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 잔류자기입니다. 이게 횡축, 종축 헷갈려요. 그래서 횡단보도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이 잔류자기가 됩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다른 말로 자기 이력 곡선 혹은 BH 곡선을 하면 전혀 자화된 적이 없는, 1번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자화된 적이 없는 자성체의 자계를 가하여 1사이클 한 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 자성체의 자화 곡선이 루프를 형성하고 자기적인 늦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영이 발생하는 이런 것을 자기적인 늦음이라 하는 거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은 자기의 세기, 종축은 자석 밀도. 그 다음에 잔류자기가 뭐냐? 비알이라 그럽니다. 외부에서 가한 자기의 세기를 0으로 해도 자기의 세기 0으로 해도 자성체에 남아있는 자석 밀도의 크기. 보다력은 뭐냐? 자화된 자성체의 내부의 비를 0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의 비를 0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이 비를 0으로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자기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화와 반대 방향으로 가하는 자기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석별 특징이 있습니다. 자석별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렸는데요. 영구 자석은 교재 있죠? 영구 자석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영구 자석이 갖춰야 할 BH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석. 우리가 뭐 전원을 가했을 때만 자석이 되는 전자석은 이렇게 날씬해야 됩니다. 이렇게. 즉 잔류자기는 크고요, 보자력은 작아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석별 특징.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면적은 두 글자로 했을 때 손실입니다. 손실. 만약에 얘가 자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 강자성체에 자계를 가하는 것은 자석이 되라고 가한 게 아니에요. 자속을 발생시키라고 에너지를 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석이 돼버렸는데 에너지를 손실시켰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다 이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면이 아니고 선으로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실로 발생시키니까 이 면적 자체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그래요. 전기 기기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KFB의 1.6에서 2.0승입니다. 즉, 이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고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K, 재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고 F는 주파수죠. 주파수. 그 다음에 F는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의 특징에 따라서 1.6승에서 2.0승 사이의 값에 비례하고요. 단위가 킬로와트. 손실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입니다. 만약에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에다가 이 사이클 반복 횟수 있죠. 반복 횟수를 곱하면 에너지. 손실 에너지가 되는 거죠. 손실 에너지. 그래서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요. 지금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강자성체가 말 듣지 않고 자석이 되어 버리면서 손실된 에너지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그러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으로 표시되는 에너지는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이므로 이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테리시스 면적 자체가 자성체를 자석화시키는데 필요한 단위 체적당 에너지 밀도를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3장에서 했었어요. 3장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단위 최적당 에너지, 3장에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어떻게?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성은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자성은 2분의 1에 ED
줄퍼 세제곱미터인데 이것이 단위 면적당 힘도 동일했죠.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래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와 단위 면적당 힘이 동일했습니다. 전개에서요. 자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개도 최적당 에너지는 W를 할게요. W를 할게요. 얘는 전개에서고요. 자개에서는 보세요. 2분의 1에 엡실론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뮤죠. E 대신에 H가 들어갑니다. 2분의 1에 엡실론 대신에 뮤가 들어가죠. D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전속 밀도 대신에 자속 밀도 B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E 대신에 H, D 대신에 B. 따라서 줄 퍼 세제곱미터. F도 마찬가지로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개에서. 그래서 공식 유도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전개와 비교해서 공식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전체 흡인력은 어떻게 지금 자석이잖아요. 자석이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자석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N극 S극 사이에는. 그 전체 흡인력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다? 곱하기 면적 S만 곱하시면 면적당 힘이 아니고 전체 힘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큐리 온도라고 있습니다. 우리 큐리 온도, 큐리 좀 들어보신 적 있죠? 뭐요? 큐리 부인, 큐리 부인 할 때 그 큐리입니다. 이거 뭐냐면 일단 자성체, 강자성체 N극 S극 자개를 가면 얘가 자석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자석이 된 강자성체를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원래 자석의 성질을 갖지 않는 물체로 돌리려면은 어떻게? 만만한 게 우리가 열가하는 거죠. 이렇게 자석화가 된 강자성체를 원래의 자성체로 돌리려면은 열을 가합니다. 그때 열을 뭐 10도, 20도, 100도, 200도, 300도 계속 가다 보니까 690도에서 870도 사이에서 자석의 성질을 잃더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이 온도를 큐리 온도라고 하는데, 만만한 순철 있죠. 순수한 철의 큐리 온도가 770도라는 겁니다. 이 수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큐리 온도는 690도에서 870도인데 순철의 경우 그 자석의 성질을 잃는 그 온도가 770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차폐입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정전차폐가 있었죠. 정전차폐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에서는 예를 플러스 하고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전기에서는 완벽한 차폐가 돼요. 완벽한 차폐가 되는데 자기에서는 전기보다는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N극과 이렇게 S극으로 주면 자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를 비투자율이 큰 강자성체로 하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강자성체니까 얘가 자속이 잘 흘러요. 이런 식으로 강자성체 내부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돼요. 그런데 얘는 완벽하지 않고 몇 개는 이렇게 차폐가 되지 않고 이 내부로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처럼 차폐는 할 수 있는데 정전 차폐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 차폐랍니다. 보세요. 정전 차폐는 도체를 사용해서 외부 전기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래도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이 물질을
투자율이 대단히 큰 강자성체로 이렇게 둘러쌉니다. 둘러싸면 자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적 차단은 자기차표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자기차표라고 한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